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또 며칠 만에 다시 또 미사일들을 긁어 모아서 하루에 무려 67발의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쏘았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요격이 되었고 일부가 우크라이나 여러 곳에 폭발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지금 민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 피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친애들이 지금 쏴놓고 우크라이나가 그랬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또 바로 또 들켜버리는데 또 이거 말고 우리가 헤르손 지역에 제공권도 잡고 있어. 지금 헤르손 다 버리고 지금 도망간 주제. 그런데 우리 밀리터리 마니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니죠. 다 밝혀냈어요. 거짓말 딱 걸렸습니다. 이런 소식 그리고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310명 사살했습니다. 전차 1대 격파, 장갑차 7대 격파, 차량 4대 격파, 야포 2문 격파. 대부분 어제와 같이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의 이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나온 이런 인명피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전차 장갑차 수량 대단히 적죠. 그래서 병력은 여전히 거의 대대급 가까운 병력이 또 사라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여기 아래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 그 아래에 미사일 51발 격추, 미사일 51발 요격을 하고 무인 항공기 바로 자폭 무인기죠. 게란투, 란셋 이런 거 이 배회형 자폭 무인 기인데 그거 10개를 격추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무인기, 미사일 동원해서 이 우크라이나 쪽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했는데 그 전과고 피해고 이렇습니다. 이 피해는 또 어떤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선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러시아가 23일 공습 때 민가를 집중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지금 공격받은 걸 보니까 이 민가가 너무 많이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쟤들은 순항미사일인데 순항미사일은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GPS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순항미사일인데 쟤들 지금 민가를 저 미사일들이 와서 떨어졌으면 지들이 원래 민간놀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친러 해커 그룹이 EU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러시아를 비난을 했고요. 교황은 이 러시아의 현재의 침공 행위가 홀로코스트와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죠. 나치가 유대인 인종청소하던 바로 그게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의 침공 행위, 헤르손에서, 이지움에서, 부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지금 조사에 밝혀지고 있는 이 상황은 2차 대전 때의 그 홀로코스트는 뭐가 다르냐라고 교황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쓴다면 핵무기는 좀 불안하니까 만약에 쓴다면 화학무기가 제일 가능성 높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최근에도 푸틴의 정적을 화학무기로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전적도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미국이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이제 주는데 이 군사 지원 패키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탄약이다 이겁니다. GMLRS 장거리 유도 로켓이죠. 그리고 엑스칼리버 장거리 유도 포탄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주는 탄약을 4억 달러 지나준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폴란드는 독일이 이 폴란드에게 이 폴란드 마을이 이제 이 S-300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그 농부 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패트리어트 3 미사일 1개 포대를 갖다 놓겠다라고 독일이 했죠. 독일이 현재 패트리어트 3 이 팩3가 12개 포대 있는데
그 중에 2개 포대를 슬로바키아에 전진 배치시켜놓고 10개 포대를 가지고 독일 방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개 포대를 폴란드로 보내주겠다라고 뭔가 내가 이렇게 선심 좀 쓰고 있어 라고 했는데 폴란드는 잠깐 그거 우리 주지 말고 니들 이때까지 뭐 여유 없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폴란드에 그 마을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유가 좀 있나 본데 그거 우리 주는 거 참 고마운데 우리 주지 말고 우크라이나에 갖다 줘. 리비우에 놔줘. 서부 우크라이나 놔주면 더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 독일이 아니 우리 뜻은 그게 아닌다고 지금 아주 깜놀하고 있답니다. 키우에서 70%가 정전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상수도 공급이 부분 재개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크레네르고 이 에너지 기업이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인데 여기서 국민들에게 당황하지 마라. 지금 전력 인프라 복구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당황 안 하게 됐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67발이나 쏘고 무인 공격기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이렇게 많이 쏘고 한 그날에 또 국경도시죠. 수미, 체르니우 이곳에다가 민가에다가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수미와 체르니우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 이 말에다가 그냥 확 반격탄을 날려버리면 어떨까? 그런데 반격탄 날리면 이제 이 벨라루스 루카센코는 즉시 참전하려고 이러는 것이겠죠. 말려드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그렇게 루카센코는 계속 이제 참전하는 빌미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번 전쟁에 패하면 CSTO, 즉 과거 소련 출신이었던 지금 독립국가 연합들이죠. 무슨 스탄들 이런 나라들 연합의 이 CSTO, 즉 집단 안보 기구 이거 해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러시아를 지원하자라고 지금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신병들에게 AK-12 소총 지급을 시작했는데 이 신병들은 동원대에서 온 동원예비군들이 아니고 징집되어서 처음으로 들어온 징집 신병들에게 AK-12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선에서는 반발. 왜냐? 아니 이거 지금 전쟁 초기에 AK-12 들고 갔다가 이거 뭐야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거 안 써 하고 지금 AK-47, AK-74로 바꾸고 있는 마당에 이걸 지금 신병들한테 주면 신병들 안 그래도 기량이 떨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는 야 그래도 모신나강보다 좋지 않냐 라는 그런 거예요. 참 러시아 황당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 거짓말들 그리고 행태들 그리고 전선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는 소식입니다. 67발의 미사일이 키우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에너지 인프라와 민가로 날아갔는데 상당한 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러시아가 이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우 현지 시각 11월 23일 대량의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수습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 시각 11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벨라루스와 카스피해, 흑해 일대 상공이 폭격기에서 발사된 KH-55와 KH-101 계열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흑해 잠수함에서 발사된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 67발의 미사일, 전선 각지에서 발사된 게란2와 란셋 자폭 드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 가운데 무려 30발이 키우에 집중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전체 67발의 미사일 가운데 51발을 격추했고 드론 역시 최소 5대를 격추했다라며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에 피격된 민가와 주요 인프라 시설 화재 진화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전 공격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군 군사시설이 아닌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인 거주지역에 집중됐는데요. 러시아의 미사일 대량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러시아는 민간인을 죽인 것은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우 아파트 피격 장소에서 한 민간인이 촬영했다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제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미국산 AIM-120 암람
미사일의 추진부 하단의 파편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해당 파편에 선명하게 새겨진 영문 리프트를 강조하며 러시아 미사일에는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 자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들은 키우 일대에 방공용으로 배치된 나삼스 시스템의 암람 미사일이 키우 방어전에 사용되어 파편이 발견된 것을 두고 러시아가 가짜 뉴스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 지원을 강화하자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초과하는 미사일 대량 발사 전술로 전국 각지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 핵투발 수단인 KH-55 미사일까지 동원해 미사일 대량 투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독일로부터 팩3 방공 시스템 지원을 약속받은 폴란드가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리우스 부아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1월 23일 밤 긴급 성명을 내고 나는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대량 공격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라며 나는 독일이 폴란드 국경 지역에 배치해 주기로 약속한 패트리어트 포대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주민들을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독일 정부에 요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다수가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 튀어나온 폴란드의 돌발 요청에 독일은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미사일 대량 공격과 가짜뉴스 선전전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과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넘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투폴레프크 15 베어 폭격기에서 여러 종류의 순항미사일들을 대량으로 쐈다. 잠수함에서 칼리브르 미사일도 쐈다. 이렇게 해서 순항미사일 하루에 67발을 쐈고 그 중에 이제 51발을 우크라이나가 요격했고 그리고 나머지 16발은 어딘가로 가서 이제 맞았고 명중하거나 터졌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민가 지역에 너무 많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는 민간 안 쐈다. 우리는 이 네오나치 놈들의 인프라를 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또 폴란드에 맞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네들이 벨라루스에서 리비우 쪽으로 쏜 걸 리비우 쪽에서 요격하다가 그 요격 실패해서 떨어져서 폴란드에 떨어진 건데 그걸 일부러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 쏴가지고 폴란드의 피해를 야기시켜서 폴란드를 끌어들여서 뭔가 사태를 확전시키기 위해서 이 만들어낸 네오나치 놈들의 수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법 큰 아파트죠. 완전히 박살났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가 박살났는데 이거 우크라이나가 한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이게 발견됐거든. 이러는 겁니다. 리프트. 우리 미사일에는 키릴 문자, 즉 러시아어가 적혀있지 영어 없어. 이거 영어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미국제 무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 암람 미사일이네. 암람 미사일 이걸 지금 이제 시대공으로 쏘는 나삼스 받았지 않습니까? 2개 포대를. 그래서 그 나삼스에 장착되는 암람 미사일 여기 하단부에 보면 노 리프트 이쪽은 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진부에는 요거다. 그러니까 이 암람 미사일이 저렇게 만든 거다. 아니 이거 보세요. 암람 미사일 탄두 중량은요 18kg이에요. 18kg. 그것도 맞아서 터지는 고폭탄이 아니고 근접 신관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을 날려보내는 그런 미사일의 암람입니다. 그 파편 18kg짜리 122mm 방사포 한 개 로켓보다 더 탄두 중량 위력이 떨어지는 이 18kg짜리 그거를 직격하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한참 옆에서 터져가지고 파편 날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런 건물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걸 보여주면서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냐 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아니 러시아는 거짓말을 해도 좀 통할 거짓말을 해야지 밀리터리 매니아들 저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핫바지 바보라는 겁니다. 그 끝판왕이 지금 또 거짓말이 또 들켜버렸어요. 아유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발표에서 러시아군 고정익 항공기 격추 기록이 끊긴 지 거의 2주가 됐을 정도로 요즘 전선에서는 러시아군 항공기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남부전선 제공권을 탈환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남부전선 헤르손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크림반도에서 발진한 수호이 35 전투기가 헤르손 일대의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1월 24일 보도자료와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소나 날짜는 공개하지 않은 채 수호이 35 전투기가 공대공 무장을 탑재하고 어떤 장소를 비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러시아군이 헤르손 일대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신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통상적인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지상군을 지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 수호이 35는 KH-31P 대레이더 미사일과 R-73 아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키비니-M 전자전 시스템 장착이 식별되었는데요. 러시아 측 주장대로 이 기체는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촬영 장소와 날짜입니다. 영국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 국방부의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영상 속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지형 정보를 추적해 촬영 날짜와 좌표를 단 몇 시간 만에 특정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당 사진이 북위 46도 35분 68초, 동경 34도 31분 15초에 있는 노보트로이츠케 마을 인근에서 촬영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나사 화재 감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 기상위성 구름 생성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진 촬영일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더 전인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 사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노보트로이츠케는 러시아 측 주장대로 헤르손주가 맞지만 크림반도 입구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10월 당시 최전선이었던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의 밀로베에서 100km 가까이 떨어진 후방 지역이었는데요. 당시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한참 밖이었고 우크라이나군 전투기도 활동하지 않는 공역이었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 11월 2일과 11월 4일 바흐무트 인근에서 연이어 격추된 러시아군의 수호이 35 격추 사례를 언급하며 한 달 전 제공권 장악 주장 영상을 촬영한 이 수호이 35는 아직 살아있느냐라며 러시아군의 선전전을 조롱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초부터 우크라이나군에 완전히 제공권을 뺏겨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영내 진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공중 초계를 돌리며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만 교전하도록 일선 부대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영공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제공권을 잡고 있다며 허풍을 떠는 러시아군. 우습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자, 수호이 35. 이 수호이 35를 타고 멋있게 초계하는 영상을 러시아 국방부가 아주 멋지게 음악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국방부 마크 있죠. 그래서 이륙하는 것에서부터 초계하고 착륙하는 것까지 멋진 음악 깔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헤르손 지역에 제공권 잡고 있다. 그래서 야, 헤르손 지역에 제공권 잡고 있다고 하면서 이 러뽕들,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면 환장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제공권 잡았네. 그럼 이제 반격하는 건가? 또 이러고 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워싱턴 소식통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이 이걸 밝혀낸 겁니다. 이거 대레이더 미사일이네. KH-31 대레이더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 미국 한국 공군의 그 함 대레이더 미사일 같은 레이더파를 쫓아가는 그 미사일이죠.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요거 아처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키비니 전자전 시스템. 자,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우크라이나군 그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뭐 이런 거 보이면 그걸 이제 키비니 시스템으로 전자전 재밍하고 그리고는 들어가 가지고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서 방공망 파괴하는 이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적기가 나타나면은 요 아처 요거 가지고 공중전 하는 요 자유용 공대공 미사일 요거 한 발, 한쪽에 한 발씩, 반대쪽에는 알라모 또는 아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사진이 이제 딱 보고 자, 여기 보니까 뭔가 연기가 나고 있네. 불 났네, 불. 자, 그리고 이 논이 말이야. 이 논밭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여기 옆에 강이 또 흐르고 있네. 강이 또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네. 하고는
이걸 가지고 나사에서 이 화재 이 지도 빨간 거 나오는 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뭐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여기를 찾아낸 겁니다. 정말 뭐 기가 막히죠. 찾아냈더니 여기네 하고 딱 밝히는 겁니다. 여기네. 저 이렇게 요거하고 다 해가지고 요거잖아. 여기가 바로 여기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어디냐? 크림반도가 여기 있고 크림반도 입구네. 그러면은 이거 사진 찍은 날이 언제지? 구름하고 딱 대조해 보니까 10월 13일에서 10월 18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일주일 전. 그럼 그때는 뭐냐? 헤르손에서 철수 안 했을 때예요. 그리고 한참 여기서 헤르손 북쪽에서 밀로베 이 지역에서 전투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100km. 그러면은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안 오는 데죠. 저기서 저런 영상 찍어 놓고 우리 헤르손 제공권 잡고 지금 다 도망가 놓고 그러고 있는 러시아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 하자마자 입 열자마자 바로 들켜버리는 러시아.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 암람 그 암람으로 우크라이나 놈들이 한 거잖아 라고 했는데 아니 암람이 18kg 탄데 근접신관인데 그게 어떻게 그 아파트를 그렇게 통째로 무너뜨립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 마구마구 해대다가 계속 들키고 있는 러시아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전선이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곧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강력한 반격을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제 라스푸티차가 끝나서 집안이 단단해지면 그렇게 하겠죠.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